여러분 안녕하세요. 탑뷰 공무원 영어의 대표 강사 김유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해설 강의를 끝나고 이제 핸드폰을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희 오프라인 수강생 중에서 1차 때는 45점 받으신 분이 80점 받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번에 합격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고, 또 85점 받으셨다는 분도 연락이 왔고, 이건 유튜브 구독자고, 또 저희 오프라인 수강생 중에서 또 75점 받았다 이번에, 이런 연락이 와서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막 솟아요. 정말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했고 저희 신념에 맞게 공부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탑뷰가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고 힘이 막 솟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저희가 항상 1차 영상 때는 지루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 강의를 쫙 했죠.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한 총평과 분석 영상을 좀 진지하게 다루는 그런 시기죠. 자, 이번 2차 시험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3월보다는 어려웠어요. 3월보다 어려웠고 제가 놀란 거는 국가직, 뭐 지방직 이런 시험들과 거의 차이점을 못 느꼈다. 이제 경찰도 굉장히 어려워졌구나. 그리고 1차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를 따를 것 같구나, 경찰들도.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영어에 대해서 강조를 두는 것 같아서 좋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마 영어 공부를 좀 더 빡세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3차를 준비하거나 그 이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영어가 어렵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지를 보기 전에 일단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단어 문제는 1, 2, 3, 4, 5번이 쫙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문법 문제는 6, 7, 8, 9, 10이 나왔고, 정말 정직하게 1, 2, 3, 4, 5는 단어, 6, 7, 8, 9, 10은 문법이 나왔습니다. 생활 영어가 안 나왔다는 게 이번에 특이사항이죠. 원래 생활 영어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번 시험 가지고 이제 앞으로 생활 영어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 못 드렸겠지만, 뭐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다는 거, 뭐 그리 큰 뭐 특이사항이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적용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자, 일단 뭐 단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죠. 2번 같은 경우에서의 단어는 조금 어려웠고, 5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안 하면 못 푸는 단어였죠. 해석을 꼭 했었어야 됐던 그런 문제였고, 2번과 5번을 제외한 1번과 3번과 4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단어의 실력도 거의 중하 정도로 쉽게 나오는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1번과 3번, 4번은 굉장히 쉬웠던 문제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죠? 이제 문법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문법은 정말 이번에 좀 센세이션을 받은 게, 한 개념을 가지고 어떤 개념이 짬뽕이 됐어요. 즉, 한 문제에 문법 개념이 2개가 됐다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원래 이렇게 안 냈거든요, 경찰은 한 문장에 하나의 문법 사항을 물어봤지, 한 문장 가지고 2, 3개의 문법이 짬뽕되게 안 냈거든요, 원래가. 근데 요번에 이렇게 냈다는 얘기죠. 6번과 9번과 10번. 자, 6번 보면은 6번은 수일치와, 그죠? person, 6번은 people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꾸며주는 거 people 다음에 동사가 복수동사 수일치가 물어봤고, allow가 능동사인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물어보는, 즉 수일치와 능수동의 개념을 짬뽕해서 낸 게 6번이고, 9번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를 우리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거기에 뭐가 짬뽕됐다? 또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는 거를 또 짬뽕시켰습니다. 그렇게 2개를 짬뽕시켰다는 거. 근데 대망의 10번. 대망의 10번은 뭐죠? 접속사 대절 안에, 그죠? 주어가 저기 뒤에 day가 나왔고 동사가 would, have, pp가 나왔다는 거. 이거는 대과거, 가정법 대과거를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앞에 가정법 대과거 절을 써줘야 되는데 if절이 또 생략이 됐다는 거. 따라서 주어 동사 도치됐다는 거.
이 세네 개 개념을 짬뽕해서 낸 거기 때문에 와 이번 문법 특히 10번 정말 신유형 저는 아름다웠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선 되게 힘드셨을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문법 개념들을 짬뽕해서 하나로 냈고 이게 경찰에서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개념을 짬뽕해서 생각해보는 문제들 많이 접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앞으로 문제 만들 때 그런 거 신경을 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도 정말 센세이션한 문제였고 그래서 아마 10번 같은 경우도 어려웠고 즉 요번에 문법에 어려우신 분들은 그죠? 두세 가지 문법 개념을 짬뽕해서 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독해 같은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독해 같은 경우는 내용일치가 3문제 나왔죠. 그리고 대명사 찾기 1문제, 일관성 2문제, 접속사 1문제, 주제 제목, 주장, 요지 3문제 나왔죠. 제가 1차 시험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용일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꼼수를 못 쓴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저번에도 이제 마지막에 총평 영상 때 꼼수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일치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꼼수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however만 찾아라, instead만 찾아라. 시간이 부족하다. 어떻게 다 읽냐? 어떻게 다 읽기는 빨리 읽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그죠? however 뒤만 찾아라.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또 데이시는 분들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은 좀 두렵잖아요. 그럴 때는 안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일반 인터넷 강의에선 독해 강의를 할 때 문법 풀이 강의를 할 때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다 하고 이 문장만 해석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한 반에 200~300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해석을 못 해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은 한 문장을 직접 자기가 해석을 해봐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 해석하는 것을 100번 해보셔서 시간을 줄이는 게 시간 줄이는 노하우, 그것이 꼼수예요. 그렇게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해석하면서. 그래서 독해 문제는 내용일치가 3문제 나왔기 때문에 꼼수가 안 통했다.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렌탈 레이트, 그죠? 부동산 문제 말이에요. 한 문장이 굉장히 길어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됐다? 요놈들은 이제 어려운 경제 내용과 짬뽕이 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멘탈에 붕괴됐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꼼수를 하냐고 이해를 해야죠. 그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열심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 내공을 가지고 시험장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문장 꼭 해석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17번 같은 문장도 어떻게 이걸 꼼수를 해요? 니은번 같은 경우는 대조 관계를 알아야겠죠. 아이들이 있는 가구와 혼자 사는 가구를 서로 대조한다는 것을 해석을 적절하게 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을 잘 해석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지만 17번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꼭 공부하셔야 되고 18번 같은 주제 문제는 탑뷰잉 관점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선지를 골라야 되잖아요. 우리 이거 탑뷰잉 관점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죠? 앞에 TCC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작가들이 혼자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본론에는 아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한다. 가 쭉 나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소통한다. 사회적인 것으로서의 작가의 특징이 소통한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전반적인 것은 1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야지만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거 한 문장 보고 답 찍으면은 범위가 적어진다거나 잘 안 되거든요. 따라서 정확한 탑뷰잉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푸셨으면 됐고, 즉 독해 문제는 굉장히 지문 길이가 길어졌고 또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짬뽕 됐던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일일이 하나하나 해석을 다 해본 다음에 이해를 하셔야지 문제가 풀리는 게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탑부인 관점으로 보셨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2차 때 좋은 점수를 받으셨던 분들은 정말 끝까지 정진하셔가지고 합격하시려 노력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 3차를 대비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발 정말 꼼수 피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풀 때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모의고사에서 그냥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이 될 수 있게끔 내공을 기르셔야 돼요. 그 내공을 기른 상태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내공을 가지고 한 문장을 좀 더 한 문장스럽게 부드럽게 누가 더 빨리 해석할 수 있냐가 내공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부디 제발 한 문장 보고 답 찍으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첫 문장을 읽어도 한 문장 한 문장 다 완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공부법은 인터넷 강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 학원도 학원 강의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해석을 해봐야 되고, 해석을 해본 것을 전문가에게 요청을 받으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내가 이거를 해석을 해봤는데 이게 해석이 맞냐 안 맞냐,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점수가 올라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꼭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게 은근히 안 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제발 정직하게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풀이는 10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ABC 공부하듯이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직접 말로써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문가에게 바로 도움을 받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문제 풀기 전에 이미 내가 한 문장을 정말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공이 있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게 뭐냐, 마지막 한 달 남았을 때 혼자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이제 혼자 공부한다라는 분이 있는데, 꾸준함으로 성적은 완성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겸손하시고 내가 알아도 계속 풀고 풀기 싫어도 계속 풀 수 있는 겸손함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2차 총평과 분석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하면서 내공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쭉 전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관점에서 쭉 봐오면은 그게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가장 빠른 합격의 길인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보이시죠? 단기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단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2차 때 좋은 점수 받으시는 분들 겸손하시게 끝까지 체력 준비 잘 하시고 면접 준비 잘 하시고, 3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포인트 꼭 마음에 새기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오늘은 축구 재밌게 보시고, 아마 축구 볼 때 이 영상 올라갈 것 같은데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탑뷰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탑뷰 공무원 영어의 대표 강사 김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